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네, 간밤새 뉴욕 증시는 모두 주춤했습니다. 3대 지수 나란히 동반 하락 마감했는데요.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 전일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나스닥은 이날 0.57% 내리면서 가장 많이 밀려났습니다. 네, 미연준의 이 베이지북 경제 보고서에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요.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과 함께 또 이날 나온 7월의 채용 공고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고용시장 여건 또한 충분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또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8시 45분에 유럽중앙은행 ECB가 8월 금리 결정과 함께 통화정책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기준금리를 현행 0%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매입 규모는 적어도 내년 3월 말까지 1조 8,500억 유로 규모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고, 이 채권 매입 중단이 아닌 속도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이 테이퍼링과는 다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한 이 매주 목요일에 발표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31만으로 예측치를 하회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매주 일요일 신세계 리턴즈 선견 마스터님께서 무료 온라인 강연회를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200여 분이 오셔가지고 또 열정을 보여주셨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 해외 선물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이 길잡이 강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네, 이번 주부터 차근차근 잘 배워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30분 잊지 마시고요. 참여 방법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해외 선물과 관련한 어떤 궁금증이든지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겨주신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답변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통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이 참여로 만들어지는 우리 신세계 리턴즈인 만큼 노란톡으로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 또 이번 주 2월에 있을 강연도 많은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어제 이어서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어서 또 왔습니다. 해왕입니다. 제가 머리를 못 올렸어요. 22 정리한다고. 근데 머리 내린 게 더 낫다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반반인 것 같아요. 뭐 올리는 거나 내리는 거나. 지금 네. 표정이 이상하셔가지고 지금 옆에서. 그래서 제가 22를 좀 정리하느라 좀 다급하게 좀 생각 좀 많이 하고 지금 이 오늘 회의에 대한 내용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던 기대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대치에 만족을 했나 아니면은 하지 않았나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일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결과값이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해답을 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22 관련해 갖고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이유와 다시 한번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저희가 제일 빠르겠죠? 22 관련해서 회의 내용 나오는 건. 그럼요. 네. 그 당일날 바로 하니까.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이라고. 네, 오늘 제일 빠를 거예요. 네. 아무래도 앞으로 이렇게 빠르게 좀 접할 수 오늘 마감 멘트 같은데
네, 끝난 거 아니고요. 이제 할 거니까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고 오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정확한 해답을 한번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드디어 오늘 또 22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차근차근 또 마스터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나스닥은 실적 전망 과대평가 가능성에 시장 경계감이 형성되며 눈치 보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 강세에 2주째 하락하며 심리적 지지선인 1,800달러 선에서 횡보 중입니다. 오일은 주간 EIA 자료 발표를 앞두고 하락 중입니다. 유로FX는 유럽중앙은행이 PEPP 대응 채권 매입 속도를 줄인다는 발표 이후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는요. 제가 이제 빠르게 이 CNBC에서 보도한 탑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ECB에서 나온 오늘 정책 회의 결과 제목인데요. European Central Bank slows its bond purchases as inflation surges라는 제목입니다. ECB가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인해서 채권 매입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라는 제목인데요. 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현지 시간 9일 기준금리를 0%로 동결했습니다.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로 유지하고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 역시 각각 마이너스 0.50%와 0.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네, ECB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입한 이 PEPP의 대응 채권 매입 속도를 지난 2개 분기보다 낮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응 채권 매입 규모는 적어도 오는 2022년 3월 말까지 1조 8,500억 유로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네, ECB는 앞서 지난 3월 11일 이번 분기 코로나19 대응 채권 매입 속도를 올해 초 몇 달간보다 상당히 높이기로 한 뒤 6개월 만에 다시 속도를 늦추기로 한 것입니다. 네, 이런 내용이었는데 드디어 ECB의 정책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스터님과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현재 나스닥 시세부터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현재 나스닥은 0.29% 상승한 15,66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관망인가요, 오늘은? 네. 지금 좀 위험해요. 지금 어. 매수를 더 추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시장 개장하고 포인트 자체가 한번 나왔었는데, 자, 일단은 전일 차트 한번 보면은 지금 제가 전일 이제 하방 추세를 좀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오늘하고 연관성이 조금 깊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실 거예요. 지금 나스닥이 15,663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전일 3파동에 대한 여건이 마련된 후 저점에 대한 평가가 드러났죠. 어제 눌리면은 15,550까지 좀 보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이탈이 나오고 나서 급락으로 15,550포인트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저점에 대한 표현력이 나왔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제가 사실 좀 요새 최근에 좀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미증시 상황은 이 얘기를 했어요. 내용이 없다. 와,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다는 건 뭐냐? 우리 한 달 전에 여기서 이제 박스 구간이 형성이 됐었잖아요. 기억하시죠? 다들. 여기서 지루한 횡보장으로 왔었죠. 한 달 동안.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기억하실 거예요, 다들. 맞죠? 좀 똑같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똑같은 장세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 포인트를 급등하기에는 무리수가 있고 박스 파동으로 또 연결될 가능성은 시사되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고려할 거는 오늘 종가만 테스트하고 내일 매도를 대응하는 준비를 해야 돼요. 전 그게 낫다고 봐요. 오늘 종가를 확인하고 내일 매도 보자. 내일 매도 대응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내일 이 시간대. 그게 오히려 낫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소통을 할 때 지금 보시는 이 추이를 조금 집중을 했었어요. 이 안에서 놀 것이다. 당분간은. 제가 트리거라고 이제 좀 중요한 요소가 임팩트가 상단이나 하단을 갈 만한 내용이 뭐가 있나라고 판단했을 때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랠리를 부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오늘 왜 관망이에요, 해왕님? 이미 벌써 다 도달해 버렸네요. 이거예요. 이 박스권 내에서 상승을. 그죠? 이미 다 도달해 버렸네요. 그럼 내일 매도를 차라리 대응하는 게 낫겠죠?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차라리 내일. 자, T차트로 다시 이동을 해볼게요. 자, 지금 고점에 대한 분위기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 차트 보시면은 전일 이제 저점에 대한 평가값이 내려지는 게 여기가 맞닿은 지점이죠. 상황이. 근데 이거를 매수로 또 바꿔볼게요, 한번. 자, 진폭이 워낙 세게 나와서긴 했는데 상단에 있는 추이력을 이어본다면은 다 나왔네요. 여기도 보이시죠? 그러면은 박스권 60분봉 파동 내에서 고점 분위기가 포인트가 잡혀버려요. 지금 상황이. 너무 이제 미장 개장하고 나서 급등적인 요소를 일으키긴 했지만은 더 이상 추가로 매수 대응이 안 된다는 기술적 분석이 지금 현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매수 보세요, 매도 보세요 보다는 오늘 종가만 확인하고 이제 박스권에서 다시 재매도를 구간을 확보가 가능한지 그걸 체크하는 게 낫다는 주의입니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똑똑하시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 무리를 안 해요. 무리수를 던질 필요가 없어요. 전혀. 아시겠죠? 만약에 단가가 여기서 이제 종가를 확인하고 올리는 상황이라면, 이 구간대라면 매수에 대한 대응력은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매수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고 거기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지만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죠? 미장 개장 이제 직전부터 포인트가 나왔는데 지금 개장하고 나서 이제 고점에 대한 플레이가 어느 정도 포인트가 나와버렸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관망입니다. 오늘 종가만 좀 체크를 하자. 이 주의가 강합니다. 자, 그리고 ECB 통화 정책을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하이라이트죠. 우리가 이제 오늘 8시에 나왔죠? 현지 시각으로.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8시에 나왔는데 제가 좀 제목을 지어봤어요. 테이퍼링이라 하기엔 부족한 회의라고. 오늘 회의 결과가. 사실 뭐 이제 지금 리포트라든가 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왜 유럽이 갑작스럽게 채권 매입 축소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독일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급등이다라고 좀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일, 유럽이 아니라 독일. 유럽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오른쪽 표 보시면 아시지만은 독일 CPI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자, 원래 제가 원칙이 뭐라고 했어요? 물가가 오르면 돈 푸는 걸 줄여야 돼요. 맞죠? 근데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죠. 어제 상황이 제가 연출드린 게 유럽이 지금 당장 그걸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텐데 이게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우려가 나온 거예요. 결과로. 자, 유럽 입장에서는 돈을
어떠한 조치라도 해야 되는 유럽 상황이에요. 오늘 회의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독일 상황이 1990년대 초반 동서독 통일 시기 이후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라고 나왔어요.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연말까지도 독일 등 유럽 물가 상승률은 추가로 높아질 것이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테이퍼링을 또 하기에는 아직 시장에 대한 경제 회복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뭐라도 했어야 돼요. 뭐라도. 결국 나온 게 그러면 채권 매입 속도를 줄이자는 얘기가 지금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우리 기억을 해봐야 돼요. 자, 오늘 외신에서 앵커님께서 얘기하셨지만은 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하고 나서 유로존은 1.85조 유로를 정확하게 앞으로 할 거다라고 전체 규모를 얘기를 했어요. 전체 규모. 1.85조를 전체 할 거야 하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했냐? 그거를 쓰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지금까지 쓴 금액이 1.51조 유로예요. 아직 3,369억 유로가 남아있네? 이 상황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테이퍼링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테이퍼링이라는 정확히 뭐냐면 종료를 염두하고 매입하는 걸 종료를 염두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난 더 이상 이제 줄이다가 매입을 없애버리는 거죠. 기억하세요. 그게 테이퍼링입니다. 의학 용어에서도 나와요. 의학 용어에서도 이제 약을 처방할 때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슨 뜻이냐? 일정한 약을 서서히 줄여나가게 투약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서서히 줄여서 마지막엔 뭐예요? 종료입니다. 종료. 이게 테이퍼링이에요. 근데 오늘 결과가 나온 거는 뭐냐면 채권 매입 속도를 줄이는데 테이퍼링은 아니야. 이거예요.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ECB 통화정책회의 나오기 전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 매파가 너무 강경하게 하고 있다. 라고 시장 분위기가 조성을 해버렸어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막상 까니까 테이퍼링은 아니에요. 자,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 매입 속도를 줄인다는 거는 여기 오른쪽 표를 한번 보고 이해를 해볼게요. 자, 이만큼 매입했던 양을 그냥 줄이면서 남은 3천억 유로를 약 3천억 유로를 분배해서 적절하게 속도만 줄이겠다. 매입하는 양만 이전 분기 대비해갖고 양만 줄이겠다는 거지 서서히 줄여나간다는 의미는 아니야. 즉 테이퍼링은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상황에서 돈은 풀어야겠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죠. 유로존이. 결국 해놓은 해답이 채권 매입 속도 조절. 이렇게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해를 해봅시다. 자, 지금 이번 달 상황을 한번 전개를 보자고요. 자, 제가 정확하게 얘기 드린 게 뭐냐. 우리가 지금 통화 정책을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 달러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증시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저는 몇 번이나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달러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긴축 통화인 달러를 보기 위해서. 자, 지금 어제 차트가 이제 ECB 대기 구간이었는데 이제 채널링이 확보가 됐었죠. 여러분들 이 부분을 캐치를 해보세요.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 달 한번 정리를 여기까지 들어가 보자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미국하고 유럽하고 같이 한번 봅시다. 이제는 정리를 한번 해봐야 돼요. 22가 나왔으니까. 자, 미국이 지금 나온 건 뭐예요? 시장에서 내놓은 의견은 테이퍼링 한다죠, 일단. 일단 한다예요. 맞죠? 지금 시장 분위기만 측정해야 돼요. 근데 9월은 아닌 거죠. 9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공식화하는 건 이번 비농업지 고용지수가 20만 명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기억하세요. 20만 명이 나왔기 때문에 9월 공식화는 아니야. 그럼 시장에서 미국은 초점이 11월로 좀 맞춰지고 있어. 지금 이 상황이죠. 맞죠? 자, 그럼 유럽 볼게요. 만약에 유럽이 이번에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한다면은 미국과 유럽이 동시에 출구 전략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되는 거죠. 그죠? 그럼 달러가 강세 조건을 만족 못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요. 유럽은 테이퍼링은 아니고 그냥 채권 매입 속도 조절이다 이거예요. 아니고. 무슨 뜻이냐? 3천억 유로를 지난 분기보다는 조금 덜 살게. 근데 이걸 줄이지는 않을 거야. 일단 양적 완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발동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르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달러 차트가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 상황에서 어떻게 좀 적용을 해야 될까? 어떤 상황으로 연출을 해야 될까?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예요. 자, 정리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상황, 유럽 상황.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만 하자면은 자국에 있는 화폐를 덜 찍어내는 게 앞으로 테이퍼링이에요. 그죠? 덜 찍어낸다는 건 공급량을 줄인다는 거고 그 화폐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게 돼 있어요. 테이퍼링을 언급하는 시기에. 이해하시겠죠? 미국이 강세에 대한 달러가 강세 조건에 해당되는 건 유럽이 가만히 있는데 미국만 테이퍼링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 유럽이 물가가 급등하다 보니 테이퍼링 언급 가능성이 심화됐고 얘네도 테이퍼링을 해버린다면은 상황은 유럽과 미국이 동시에 화폐를 축소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차트가 엉망으로 밸런스가 꼬인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어떤 방향성 끌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졌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테이퍼링에 대한 효과는 그 자국 화폐에 대한 상승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근데 지금 결과값만 보고 오늘까지 얘기를 한다면은 오늘까지만입니다. 다음 주에 예정이 22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예정이 남아 있어요. 사실 그것도 제가 체크를 할 건데 고난의 연속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보면은 일단 지금 상황은 이 채널링 유지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채널링 유지예요.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미국은 한다고 집중이 몰려 있지만 유럽은 이번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라는 가능성이 시사돼요. 아시겠죠?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자, 잠깐 화면 좀 내릴게요. 네, ECB 통화정책회의 결과 이제 채권 매입 속도는 줄이기로 했지만 이 완전한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테이퍼링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양을 매입하는 것은 맞지만 속도만 늦출 뿐이다라는 말인 거죠, 마스터님? 네, 정확하게 맞는 표현입니다. 네, 그러면 거의 이게 약간 조삼모사 아닐까요? 그냥 어떤 조치 이외에는 저는 그렇게 높이 평가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언론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테이퍼링 할 거다. 네. 근데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얘네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얘네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애들인데 이거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확인하고 가자. 네. 확인하고 우리 확인을 좀 해봅시다. 그죠? 그래서 이 유럽 중앙은행이 급발진을 하면 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우려를 했었는데 그래도 조금은 머리를 쓴 것 같기는 하네요. 머리를 썼다기보다는 네. 사실 제가 그냥 재밌는 얘기는 이건 좀 번외적으로 이 얘기는 아닌데 네.
그 미국 통화 정책을 보면은 정말 머리가 좋다라는 생각이 나오지만은 네. 유로존 통화 정책을 보면은 정말 진짜 얘는 그 얘기가 있잖아. 얘네 정말 월급이 아깝다, 세금이 아깝다 하는 행동들 보면은 이 생각이 있어요, 솔직히. 이번에 나온 그 정책 회의 결과를 보고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 어떤 시장에 대한 국채라든가 이 밸런스를 맞춰서 저 같으면 좀 시도를 해봤을 것 같은데 이 유도를 물가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좀 오히려 고민을 해볼 것 같은데 네. 얘는 당분하게 미국하고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미국은 물가를 낮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조치를 제스처를 취하거든요. 근데 유럽은 단순히 어떠한 뭐 쇼맨십만 보여주는 성향이 제가 봤을 땐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지금 쇼맨십이라는 단어가 좀 맞긴 지금 할 뭐라도 것 해야 같네요. 되니까 이렇게 하자.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그래도 하나의 국가 아닙니까? 예. 그죠? 근데 유럽은 집단이란 말이죠. 이 통제력에 대한 한계가 있을 거예요. 지금 독일 국채가 금리가 급등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연출되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 보이시죠? 이 차트에 대한 가능성이 랠리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는 전략이에요. 이번 네. 22회의로. 어쨌든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테이퍼링은 아니다. 그죠? 테이퍼링은 아니다. 그러면은 달러에 대한 강세 모멘텀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전략을 구성하되 지금 저점에 대한 이 지지 표현 있죠. 최근 나왔었던 91.80 위치값 있죠. 선물 지수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잠깐만요. 저점이 정확히 달러 선물 지수에서 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가가 91.80으로 찍혀 있죠. 이 이탈 전까지는 유로에 대한 아직 매도가 유효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이탈 값이 드러난다면은 시장에 어떤 변화가 측정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될지 또 모른단 말이죠. 왜냐하면 다음 주 22 물가가 또 발표가 돼요. 다음 주 금요일. 제가 기억하기로 금요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다음 주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인데 거기서 만약 또 추가 폭등이 나온다면 시장은 더 우려를 하겠죠. 야, 이거 갖고 되겠어? 야, 22 또 이거 갖고 되겠어? 너네 지금 채권 매입 속도 가지고 이거를 지금 억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22가 좀 더 매파에 대한 발언과 강경한 대응이 나온다면은 또 시장 상황은 또 급변하는 거겠죠.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유로에 대한 달러에 대한 강세 모멘텀은 아직 유효하다는 전략이에요. 테이퍼를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22에 대한 물가를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갈 때까지 갔다고. 독일이 지금 현재 그죠? 통일 전에 통일 이후에 최고의 물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들 이거를 가만히 있을 유로존이 상황이 아니라는 전제도 있는 거죠. 자, 이번 통화정책회의 정확한 결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회의 결과값에 대한 대응은 지금 이 채널링이 아직은 유효합니다. 다만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물가 지수가 급등이 나온다면 또 20이 돼서 야, 이거 갖고 안 돼. 뭔가 더 획기적인 출구 전략을 조치하자라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또 대두될 거예요. 다음 주 지표를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좀 가만히 맴돌았으면 좋겠어요. 물가가 좀 내려가고 안정세를 들어가야지. 사실 우리가 제일 추구하는 방향이 뭐냐면 제일 쉬운 거잖아요. 쉬운 거. 하나의 방향성을 고집해서 수익을 확보하는 방향. 자, 유로 차트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미국 대비해서 지금 유로 차트를 평가를 한다면 자, 지금 일단 나스닥 잠깐 보면은 고점 자리 맴돌죠. 예, 제가 그만 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수도 보지 마세요. 외도도 보지 마시고 지금 상황은 관망입니다. 예, 지켜봐야 돼요. 자, 유로 차트를 최근 추이를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유로에 대한 완전 최고점 위치값은 1.19115포인트 여기죠. 1.19115포인트. 그럼 여기가 고점이 나왔다고 판단하고 매도에 대한 대응은 아직까지 유지다 라고 판단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 정리 좀 깔끔하게 해왔습니다. 미국도 한번 보고 유럽도 한번 보고. 근데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는 이제 점점 이제 수그러들 거예요. 연말 때 가면은 또
다음 얘기가 나오겠죠. 다음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중요한 거는 갑작스럽게 22가 또 내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미국 테이퍼링은 거의 신경을 안 써요. 개인적으로. 이게 제 솔직한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미국은 어쨌든 할 건데 시점만 바뀌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갑작스럽게 최근 유로존에서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다시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테이퍼링이 어떤 부분이고 자국 화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달러에 대한 이 강세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계속 유효하지만 또 다음 주에 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있었던 이 ECB 통화정책 회의에 대해서 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을 만나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ECB 이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다 보니까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역시나 ECB와 관련한 질문들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네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신세계의 또 이 모범생 이 조막송님의 첫 번째 질문인데요. 유럽 채권 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서게 되면 미국 10년물 금리도 덩달아서 오를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아니죠. 네, 정확하게 얘기 드릴게요. 아닙니다. 유럽 채권과 미국에 대한 채권은 영향은 있겠죠. 어떤 채권을 매집하는 그건 있을 거 아니에요. 매집량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겠죠. 반대로. 오히려 그래서 떨어질 이제 수도 유럽과 있다. 미국과 좀 대비하는데 네. 여러분 채권을 가장 많이 수요하는 뭐라고 해야 되지? 개체라고 해야 되나? 집단은 누굴까요? 집단이라고 좀 표현을 해보죠. 채권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곳. 수요하는 사는 집단 여러분 누굴까요? 투신인가요? 어느 집단이 가장 많이 살까요? 중국과 일본입니다. 여러분들 국가를 여쭤보죠. 국가에서 국가 채권을 삽니다. 예. 제일 많이 사요. 자, 그러면은 국가가 국가에 대한 채권을 사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은 경쟁력이죠. 국가 간의 경쟁력 도모. 그리고 자산에 대한 안정성 확보죠. 그죠? 근데 지금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일본에 대한 중국에 대한 가정을 얘기를 했을 때 중국이 채권을 매입하는 양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외 경제도 신경 써가면서 어떤 유럽과 미국과 한국과 이 국가 간의 어떤 채권 양을 조절을 하겠죠. 그죠? 그럼 오히려 반대에 대한 밸런스를 맞출 가능성도 높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공급하는 거는 자국에서 또 공급을 하잖아요. 그죠? 국가가 국가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국에 대한 형태가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미국이라는 집단이 미국 국채에 대한 가격을 내리고 올리고에 대한 규모는 미국 내에 어떤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더 있는 거죠. 유럽도 똑같은 거예요. 유럽 내에서 공급을 더 추가적으로 하냐, 그죠? 테이퍼링이라는 걸 통해서 채권 매입을 통해서 수요를 더 원활히 하냐, 이 형태에 의해서 바뀌는 상황이지 지금 현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어떤 집단이죠. 미국과 유럽에 대한
어떤 채권에 대한 가격 비고는 지금 현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결론만 얘기해 드릴게요. 무의미하다. 네. 단호합니다. 무의미하다. 이상입니다. 네, 시원하고 명료하게 답변 주셨습니다. 무의미하다라고 답변 주셨고,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지병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ECB가 기준금리를 0%로 동결을 했잖아요. 유로 매도로 들어가도 될까요? 해왕 마스터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꼭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저는 대응은 일단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응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만약에 중장기 모멘텀으로 좀 보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 위치값을 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손절 위치값을. 지금 사실 T차트 대응은 사실상 좀 힘들고요. 만약 T차트 대응을 하실 분들은 지금 오늘 나온 고점 포인트 있죠. 1.18430 이 자리를 염두에 두고 손절 위치값으로 매도 대응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이건 장기 모멘텀은 좀 힘듭니다. 장기 모멘텀은 손절도 길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이 기준금리 동결했잖아요 라고 이제 두서에 있었어요. 두서라고 하면 잠깐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앞에 얘기가 나왔죠. 기준금리 동결했잖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기준금리 동결 때문에 매도 보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정확하게 제가 표현드릴게요. 기준금리는 당연 동결이에요. 여기서 기준금리는 저는 그 얘기 할게요. 100%란 말을 제가 웬만하면 안 해요. 99%는 99 다 동결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때 의미가 없었어요. 다만 지금 ECB가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매파적으로 굉장히 내보낸 상황에서 이거 실제로 할까 말까에 대한 그 결론값인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죠? 자, 대응 가능하고 일단은 기준금리 동결로 인하여 매도 보는 건 아닙니다. 이 정확한 재료에 대한 상황 판단을 하시면은 더 나음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전제 죄송합니다. 전제. 네, 댓글 감사합니다. 전제라고 해주셔서. 네, 1.18430을 기준으로 잡고 단기로 매도 대응을 해볼 수는 있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인생한방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최저 수준의 미국 실업급여 청구 건수 테이퍼링에 영향을 줄까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일단은 실업이 청구 건수가 적어지면 고용이 늘어나야겠죠. 그죠? 네. 근데 이번에 실업급여가 줄어든 거는 미국에서 실업을 다 끊어버려서요. 돈을 안 주겠다고 이제 다 해서. 근데 이번 달에 고용이 그렇게 회복치는 보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지금 오히려 테이퍼링 시기에 영향을 주는 거는 고용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실업이 아니라. 이거는 실업급여는 당연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뭐예요? 실업급여 혹시 타보셨나요? 일자리를 잃었을 때 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그죠. 돈이잖아요. 근데 나라에서 안 주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죠. 간단하죠. 9월 6일자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일부 주에서는 아직까지 주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극히 일부예요. 극히 일부. 그렇죠. 근데 나라 차원에서 막았기 때문에 주긴 하죠. 실업급여를 아예 또 철폐를 할 수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주는 식으로는 이제는 금지를 한 건데 예. 실업급여를 저도 한번 타봤는데. 네. 아우. 저도 타봤어요. 마스터님도 네, 저도 타본 적이 있어요. 타보셨군요. 실업급여 다 타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예. 나라에서 안 주겠다는데 당연히 낮게 나오는 게 정상적이겠죠. 그렇죠. 상황이. 근데 고용은 좀 다른 거죠. 고용은 이제 의지인 거죠. 내가 일을 하겠다는 의지. 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고용 회복이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를 더 영향을 준다고 저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번 달 안 좋게 나왔는데 거진 저는 이제 11월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테이퍼링에 대한 공식화 시기라고 좀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공식화. 무슨 뜻이냐? 11월에 테이퍼링을 공식화하고 시기는 다르죠.
내년 1월에 하겠다. 내년 3월에 하겠다. 그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공식화 시기라고 좀 언급하는 게 좋고 우리 앞으로 신세계에서는 공식화 시기라고 얘기를 합시다. 아시겠죠? 그게 더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상입니다. 네, 근데 보니까 지금 미국의 이 고용 부분이 좀 수요는 많은데 또 노동력은 부족하고 임금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또 델타 변이에 대한 이 확산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이어서 이 테이퍼링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이 공식화가 될지에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 이어서 다음 질문은 박춘배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달러화가 ECB가 채권 매입 속도를 조절해서 약세라는데 왜 그런 건가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잠시만요. 질문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달러화가 네. 이 ECB의 통화정책 결과 때문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약세라고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지금 상황은 오히려. 예. 지금 이게 오히려 강세를 보일 것 같은데. 아니 이게요. 네. 그 언론에서 이제 22 통화 정책 나오면은 거의 부연 설명을 하잖아요. 네.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저는 그런 건 안 읽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냥 갖다 붙이는 해석하기 나름이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때 이제 발표 뜨고 막 그거는 이제 왜냐면 우리는 팩트만 봐야 돼요. 일단 팩트만 체크해야 되는 게 순서잖아요. 그죠? 동결했다. 매입 속도 이것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누가 주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달러화가 강세네요. 여러분들. 그죠? 지금 실시간으로 보면 맞죠? 지금 유로잖아요. 유로 약세 떨어지고 있잖아요.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네요. 그럼 저 말은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값 발표는요. 팩트만 좀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시장이 원래 이 결과가 논했을 때 제가 이거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여러분 시황 볼 때 좀 중요한 거 알려줄게요. 자, 오늘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9월 9일 20시 8시에 발표가 됐으니까 한국 시간으로 저녁에 자, 8시 이전에 대한 상황이 뭐였어요?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측정하는 거예요.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뭐였어요? 테이퍼링 하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겠네. 얘네 안 하고 어떻게 뻐겨?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이거였죠. 딱 했는데 안 하네. 반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달러 약세인 거죠. 달러 강세인 거죠. 유로화 네. 약세되는 거고. 그러면은 시황이라는 건요. 이전에 대한 발표 이전에 어떤 기대치라는 게 측정이 돼요. 상황이. 맞죠? 지금 이번 달 FOMC 그 회의 때 여러분들 공식화 하겠습니까? 이미 결과가 다 나온 거예요. 안 하겠죠? 왜냐? 20만 명 나왔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대 안 해요, FOMC 회의 때. 지금 시장에서 집중할까요? 이번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언급 이번에 100만 명 나왔으면은 기대치 막 무르익을 거예요. 이번에 하겠다 하면서 얘기 계속 나오고 지금 기대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시장에서 예측하는 게 있잖아요. FOMC에서 자, 저는 이번 달에 FOMC 열리지만 FOMC 회의 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회의가 될 것입니다. 금리는 당연히 동결이겠고요. 왜냐? 지금 공식화하기는 아직 서두르거든요. 몇 번에 대한 고율 형태를 체크해보자. 우린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 이런 말은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시장에서 지금 기대치가 몰리는 현 미국에 대한 통화 정책은 11월에 대한 공식화잖아요. 그죠? 자, 그럼 오늘 시황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ECB가 채권 매입 속도를 완화한다. 야, 이게 엄청 매파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원래 이전에 기대했던 건 테이퍼링이었잖아요. 근데 아니네. 이게 중요한 거죠. 시장 기대치에 대해서 기대를 만족 못했다. 그럼 달러가 강세 조건이 오히려 해당된다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시황에 대한 기준 근거예요. 사람들이 뭘 보고 있냐? 이전에, 발표 전에. 결과 터졌는데 어떻게 바뀌었다? 그죠?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요소랑 어떤 가능성이 뭐가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는지 왜 그러한 근거가 나오는지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물가가 어떻게 올랐는데 독일이라는 대표적인 유로 대빵이
물가가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네. 시장에 대한 테이퍼링 근거는 되네. 근데 현실상 조금 애매하네. 결과값 봤는데 반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달러 강세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발표 이후에. 그게 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뭐 증시라든지 좀 시장을 볼 때는 코에 걸면 코걸이나 뭐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뭐 그런 해석 말고 좀 더 팩트에 근거한 좀 날카로운 시선이 필요할 것 좀 같습니다. 날카로운 게 필요해요. 사실 제가 이거를 이 신세계에 와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냥 막 갖다 붙이시기예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런 이 언론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뭔지 어떤 내용으로 이러한 그거를 말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매번 PPT 자료를 통해서 지금 어떤 수치화라든가 그걸 보여주는 이유는 지금 정확한 어떤 근거에 대한 모멘텀은 어디서 나오고 있으며 시장이 뭘 집중하고 있음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사실. 아무 이유 없이 지금이요 테이퍼링 하면 달러 강세죠. 이렇게 말로 하는 건 전 싫어해요. 그렇죠. 그렇기 사실. 때문에 이제 카더라가 좀 무서운 건데. 네, 그 카더라 이런 거보다 네, 그죠? 그런 좀 팩트에 기반한 좀 그죠. 날카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마스터님께서 도와주고 계신 거니까 오늘도 그래서 22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풀어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글을 볼 때 오늘 같은 거는 사실 어떻게 결과값 나왔는지만 체크하는 게 낫고 네. 뭐 달러가 뭐 약세다 뭐 이런 표현은요 이거는 다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희 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미국의 증시 방향성과 반대 방향의 투자 상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뭐 옵션 봐야죠. 옵션이죠. 옵션? 미국의 증시 방향성이라는 거는 사실 뭐 저희가 하는 해외 선물도 있겠고, 그죠? 옵션도 보는데 옵션이 굉장히 어려워요. 옵션은 굉장히 어려운 상품이고 지금 사실 국내 증시 인버스만 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인버스 상품 저희 그 채팅 쳐주신 분께서 그 인버스 상품을 저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인버스 상품도 괜찮아요. 어차피 미증시랑 이제 국내 증시는 깊은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미증시만 조정만 오더라도 국내 증시는 쉽게 조정이 와버려요. 그럼 인버스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제 선물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양 방향에 대한 전략이 가능하니까 매도적인 부분도 취할 수 있고, 그죠? 굉장히 많습니다. 파생이라는 상품 자체가 이제 주식 대비해 갖고 다른 상품화를 시킨 전략이기 때문에 거꾸로 보는 투자 상품은 굉장히 다양해요. 옵션도 있고 선물도 있고 인버스도 있고 ETF도 있고 ELW도 있고, 그죠? 다만 이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먼저인 것 같습니다. 많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여기까지 이렇게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에 대해서 또 마스터님께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문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 또 이제 중요한 22회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다 보니까 굉장히 이야기 나눌 것들이 많았는데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마스터님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사실 오늘 회의가 이제 별 볼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별 볼 일이 없었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 기대했던 어떤 시장에서 바라보는 측면하고는. 근데 사실 22는 좀 긴장을 할 만할 것 같아요. 다음 주 물가 더 올라가 버리면은 뭔 내용이 나올지 모를 것 같아요. 상황이. 더 공격적인 이제 추구 전략을 논의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아직 판단을 해요. 항상 긴장하고 지내야 되는 시기인데 여러분들과 사실 저는 이 신세계를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일찍 와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이해가 쉽게 될까? 이 부분은 항상 고민을 하고 항상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은요. 그냥 앞으로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도록 노력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보니까 정말 방송 시작하기 몇 시간 전부터 오셔서 또 머리 이렇게 꾸밀 시간도 없이 열심히 방송을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투자 팁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일요일 9시, 밤 9시 30분에는 또 신세계 리턴즈의 선견 마스터님께서 무료 온라인 강연회를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주말까지 반납하고 여러분들께 또 좋은 정보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주고 계시니까요. 주말 마무리하시면서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또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해외 선물과 관련한 질문들 남겨주시면 방송 통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추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